제가 베링거 크레이터 거기에 이제 다녀온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와. 와. 그냥 그죠.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나도 갔다 와본 느낌인데 여기? 아 그래요? 혹시 저기 망원경으로 땡기면은 우주인 서 있잖아. 맞아요. 나 이거 떠날 거 하고 갔다 왔네. 언제? 아니, 언제? 딱 보는데 미테오 크레이터. 마치 이거 어.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어허. 누가 한 말이죠? 손자 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인용을 했죠? 삼국지. 또 삼국지를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침창. 또 이순신 장군도 아유. 말씀을 하셨죠. 아 유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가 소행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예. 그리고 소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행성이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네. 우리가 소행성의 그 궤도를 변경시키거나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원래 백전불퇴죠. 아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백전백승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 백전불퇴, 그러니까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짤막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네.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 교과서에는 딱 그렇게 한 줄 나옵니다. 네.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존재하는 천체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구 공간 근처에도 소행성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소행성이 1801년도에 그 세레스로 발견됐는데 예. 네. 최초로 소행성을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찾고 무려 97년 동안 사실 지구 근처에는 소행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예. 왜냐하면 지구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 존재를 인지하기는 어렵죠. 네. 또 화성과 목성 사이는 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지구 근처에는 휙휙 지나다니니까 이게 관측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898년도에 최초의 지구 근처의 소행성 에로스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최초의 소행성이고 바로 그 증가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확하게 1990년을 기준으로 쭉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1998년도에 그 아마게돈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아마게돈은 브루스 윌리스가 네. 이제 소행성에 가서 땅을 파서 핵폭탄을 심고 이제 지구를 구하는 맞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그때 미 의회의 명령으로 지구 근처에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1km보다 큰 소행성을 다 찾아라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망원경들을 총동원해서 지구 근처 공간을 싹 다 뒤지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가드골, 이른바 우주 방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1km보다 큰 소행성, 예전에 공룡 공룡 형님들 이 살던 시대에 보내드린, 그런 예. 소행성들을 싹 다 찾는 프로젝트가 이제 대멸종시키고.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1km보다 큰 소행성은 한 95% 이상 찾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크기의 소행성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작은 크기의 소행성을 찾으려는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95%, 뭐 50%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전체 숫자를 모르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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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직도 많이 못 찾았다. 그래야 펀딩이 늘어. 아. 95% 찾았다. 이러면 거의 다 찾았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네. 얼마나 커야 위협적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1km보다 크면은 전 바쁠 지구적인 거고. 기후 변화가 생기는 그쵸. 거죠. 그리고 한 140m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 위협 소행성과 그렇지 않은 소행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140m의 기준은 뭐냐면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텍사스주 14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하면 텍사스 주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크기로 140m보다 크기가 큰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새롭게 규정을 또 했습니다. 140m급이 바로 작은 나라 정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급이고요. 10m급 정도면 러시아 첼라빈스크 2013년도에 예, 예. 떨어졌던 그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하나를 파괴시킬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 돈룩업에 나오는 그 실제로 그 CNEOS라고 합니다. Center for Near Earth Object
스터디라고 예. 하는 이 나사 산하 기관에서 소행성에 관한 모든 연구와 모든 그 감시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사 산하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실제로 소행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2015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이 얼마나 많은지, 또 지구에 혹시 인공위성이나 그런 우주 잔해물들이 우리나라 근처 공간으로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하고 또 이런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 지구에 떨어진 유성체의 분포도가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빨갛게 표시된 러시아 지방에 있는 네. 그게 2013년도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 떨어진 유성체 폭발 사건이었고요. 다른 노란색 점이라던가 파란색 점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배, 20배, 100배, 200배 보다 넘는 그런 위력의 소행성 폭발 사건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소행성과 작은 크기의 유성체의 충돌 분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없다는 건 안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기념비적이네요. 네, 좀 클리네요. 근데 진주에 떨어졌던 거는 작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안 껴준. 안 껴줬죠. 안 껴준. 네.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가 작은 것들까지 끼면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빡빡하겠죠. 진주 같은 애들은 네. 그냥 서비스야. 와! 아주 서비스 넣어준 거 서비스. 그래갖고 이- 당군 할아버지가 또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위치를. 네. 역시 우리나라야. 바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지대가 아닐까. 라는 거를 준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주 운석 사건이 바로 2014년도에 예. 있었죠.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서천 상공에서 이제 화구가 폭발해서 여러 명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펑 이렇게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경남 합천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두 번째로 충돌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대박이요. 이거 네. 사실 사람들이 그냥 이게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잘 살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맞아서 아예 그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 만들듯이 딱 해서 세팅해놓고 그 위에서 케이크 만드는 줄 모르고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케이크 만들려고 때린 건데. 네, 무슨 구글 지도나 아니면 위성 지도 같은 네, 걸 네.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어허. 그 가운데를 시추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소행성의 충돌이 아니고서는 네. 생길 수 없는 그런 강력암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왔던 거죠. 안 맞은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살고 있었어. 네, 그래서 오른쪽에 아주 작은 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베링저 크레이터라는 예. 곳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그런 크레이터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 직경이 한 1.2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합천 초계 지역에 있는 저 크레이터는 무려 지름이 7km예요. 한 7배 정도 되는 거죠. 6배 정도 되는 거죠. 훨씬 큰 걸로. 네. 지금 이름도 잘 지었어요. 적중면이야. 심지어 면 이름도. 오, 그러네요. 적중면. 저 적중했구만요. 적중한 거야 저기. 너 어디 사니? 적중면 삽니다. 오, 되게 이야. 위압적이야. 오. 적중. 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베링저 크레이터에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한 4배나 되는 큰 크기의 소행성이 공교롭게도 예. 비슷한 5만 년 전에 충돌했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 계시는 분한테 예. 듣기로 활발히 아직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럼. 듣고 있습니다. 적중면 부술이라고 홍주 교수님께서. 제가 베링저 크레이터 거기에 이제 다녀온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와. 와. 그냥 그죠?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나도 갔다 와본 느낌인데 여기? 아, 그래요? 혹시 저기 망원경으로 땡기면은 우주인 서 있잖아. 맞아요. 나 이거 떠날 거 하고 갔다 왔네. 언제? 아니, 언제? 딱 보는데 미테오 크레이터. 마치 이거 어. 역시 크리에이터를 다 익숙하구나. 다 고만고만하구나. 근데 아무래도 너무 익숙해. 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첼라빈스크 사건인데요. 이게 지구인들의 소행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뭐 동계올림픽 들어가고만 했는데 재산 피해가 많이 났어요. 네. 그 이제 첼라빈스크 영상을 어허. 조금씩 이제 편집한 건데요. 한번 쭉 보시죠. 네, 이렇게 하늘에 구름띠가 있는데
갑자기 오. 네. 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찍던 카메라를 이제 놓친 거죠. 저기 뭐지 하고 있다가 저렇게 폭발 소리도 건데 보시면 유리창이 와. 깨지는 충격파. 충격파로. 네. 그리고 혹시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자동차 경보음도 함께 들리는 그러한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와. 근데 해가 뜨는 시간쯤이었는데 와. 어머. 이제 바깥이 환해져서 와.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갔다가 충격파가 음파의 형태로 나중에 오게 된 거죠. 우리 번개 번쩍하고 나중에 천둥 치듯이. 그래서 호수의 마지막 파편이 운석의 형태로 떨어져서 그 호수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운석을 꺼내와서 그거를 또 소치올림픽 파편 일부를 또 집어넣기도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이 전 인류적인 지구 방위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어허. 첫 번째는 그 SMPAG, Same Page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또 그 소행성이 작은 나라가 파괴될 만한 크기의 소행성이라면 각국의 모든 우주 자원들을 모아서 궤도 이탈을 시키는 그런 임무를 계획하고 실제로 발령을 하고 조직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어허. 그래서 각국의 우주청 수장들이라던가 또 우주청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OWN이라고 합니다. IAWN. 인터내셔널 애스트로이드 워닝 네트워크. 어허. 실제로 국제 소행성 감시 네트워크라고 경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러한 크기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크기예요. 약 그래서 잔챙이. 잔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잔챙이도 불안하다. 네,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떨어졌던 게 한 17m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잔챙이도 위험하다. 네, 위험하죠. 아. 그러니까 한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한 도시 정도면은 실제로 우주선을 충돌시키기에는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작은 크기는 지구 가까이 다가와서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안 보이니까. 예,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추산하기 위해서 계속 관측을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기랑 비슷해. 모기. 아, 왜요? 봐봐요. 모기 멀리 있을 때 몰라 어디 있는지. 근데 가까이 와야지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멀리 있어도 어딘지 보이면 가서 잡잖아. 네. 근데 멀리 가면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가까이 오면 이때만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가까이 오면은 물릴 가능성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으면 안 보여서 못 잡고 가까우면 보이는데 얘가 또 빠르고 이미 나를 물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크기는 실제로 그렇게 궤도 변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 어디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관측한 소행성을 미국이 아침이 되면은 바로 그 관측하던 소행성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이 바로 후속 관측을 해서 이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약간 이렇게 예. 바톤 터치 같이. 바톤 터치하지. 야야야 모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왔어. 야야 보고 있어. 그럼 하정님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럼 거다. 요사이 내가 가서 전기 가져줘. 모기 잡고 와서 잡는 그죠? 거지. 네. 그렇지. 이렇게. 네. 우리나라가 다시 아침이 되면 이제 유럽이 이어서 또 바톤 터치를 해서 전 지구적으로 소행성 후속 관측을 할 수 있는 경보 네트워크를 해서 이게 정확한 궤도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측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혹은 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비켜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후속 관측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만든 그 두 가지 지구 방위대 조직이고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16년도부터 예. 이 두 가지 조직의 참여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계속 회의도 참석하고 이제 우주 방위, 행성 방위 학회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네. 저도 있었던 연구소가 그 훌륭한 연구소가 어쨌거나 이 지구 방위대에 참여를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다트라고 하는 탐사선이 소행성에 충돌해서 궤도 변경을 하는데 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있는 디디모스라고 하는 디디모스. 소행성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소행성의 주변을 디모포스라고 하는 디모르포스. 이 다트라고 하는 탐사선 본체가 쾅 하고 충돌을 해서 충돌하고. 그 소행성의 궤도를 이제 조금 변경시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위. 나사에서 이 실험을 이제 실제로 수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충돌해서 이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큰 소행성이 아니라 작은 소행성에 충돌했는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소행성의 궤도 변경을 시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상에서 알아낼 수 있는지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소행성의 주변을 그 디몰포스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소행성의 뒤로 돌아갈 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그 광도 곡선, 그러니까 네. 밝기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앞을 지나갈 때 많이 떨어집니다. 네. 큰 전구가 있고 작은 전구 있는데 네. 작은 전구가 딱 가리면은 큰 전구 빛이 쫙 주니까 작은 전구는 사실 가려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두 개가 다 보일 때가 제일 밝겠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궤도가 변경이 되면 그 뚝 떨어지는 시간만 체크를 하면 그 주기를 확실히 알 수 그 있죠. 주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소행성, 특히 위성 소행성의 다트 탐사선이 충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충돌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다트 탐사선이 어떻게 디몰포스에 충돌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오토매틱한 내비게이션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엔 두 개가 보이잖아요. 두 개 중에 작은 걸 선택하라라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겟을 세팅을 딱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는 예. 그 타겟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맞아요. 거죠. 오. 그리고 저기에 정 가운데 이거 충돌하는 진짜. 겁니다. 그래서 3, 2, 1, 쾅. 지지직하는 거 너무 멋있어 그거. 네. 아~ 이때 이제 탐사선 본체가 소행성에 그대로 몸으로 들이받은 거군요. 빵 한 거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실제로 충돌하는 순간을 허블 우주망원경이랑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오. 예, JWST가 동일한 천체를 동시에 촬영한 최초의 사진입니다. 아하.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예. 실제로 충돌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상망원경으로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충돌하는 순간에 임팩트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팡 하고 분출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와. 예, 지상망원경으로 이제 방구뿐 아닙니까 저거? 와 진짜 네, 대단. 헬리콥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헬리콥터. 저거는 헬리콥터 아닙니다. 네, 헬리콥터는 저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헬리콥터는 와다다. 헬리콥터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퍼지겠지? 그래서 이제 예. 충돌하고 나서 나사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소행성의 궤도가 예.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저기 보면은 expected라고 해서 이제 예상하는 지역에서 식현상, 아까 소행성이 위성이 모 소행성을 가리는 현상, 이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회색 지점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궤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탐사선의 충돌 때문에 그 궤도가 바뀌어서 새로운 공전 궤도로 11시간 23분의 궤도로 이제 관측이 됐습니다. 위치가 밀렸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주기가 네, 밀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인류가 우리가 가진 기술, 운동역학적인 충돌, 키네틱 임팩터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사례가 이 다트 탐사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인류가 우주에 있는 천체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변화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그 내부 구조를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소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소행성의 밀도예요. 예. 밀도는 사실은 예, 그쵸. 우리가 만져봐야 알죠. 그렇죠. 얼마나 단단한가. 이게 쑥 한번 손을 넣어봐야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밀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질량을 측정을 하면은 소행성의 밀도를 알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쵸. 부피를 가지고 예, 부피와 환산을 할 수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면 밀도가 나오죠. 네. 그런데 질량은 사실 이제 쌍소행성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중력을 이용을 해서 질량을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그러니까 밀도를 모르기 때문에 부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밀도를 그러니까 소행성의 내부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 내부 구조가 엉글게 성글게 이루어진 돌무더기 구조라고 했는데 그게 얼만큼 성근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는 약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포로시티, 그러니까 약간 공국률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던 겁니다. 좀 딱딱할 거다? 네, 조금은 딱딱할 거다라고 아. 했던 겁니다. 나사의 오시리스 탐사선이 그렇게 착륙하면서 파묻힐 뻔한 볼풀 구조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죠. 가장 왼쪽에 노 포로시티, 그러니까 중간에 듬성듬성한 구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언가 충돌을 시켰을 때 파편들이 많이 안 나가겠죠. 별로 파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많이 파이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는 오른쪽 루블 파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팡 하고 많이 분출물이 나왔던 겁니다. 제임스 웹이나 허블에서 찍었던 그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했던 디모포스 영상을 보면 한 달이 지나도 그 먼지가 분출물이 가라앉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만큼 내부가 단단한지를 이제 베타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받겠는 거죠. 예. 실제로 네. 깊숙이 안 들어갔고. 네. 그리고 나사에서는 이제 두 번째 베타2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예, 이만큼 갈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아주 딱딱한 건 아니지만 한 그렇죠. 중간 정도 될 거라는 저 정도는 생각을. 운동했을 거다. 네. 네. 근데 실제로는 마지막 많이 순살행성. 사랭. 김으로 뽑은 순살. 네, 순살 소행성이죠. 순살 소행성이죠. 예, 정확하게 네. 그렇게 많이 궤도가 변경이 됐던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 플래너타리 디펜스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성 방위학회입니다. 네. 예,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혹은 한 나라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어허. 그런 소행성이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상 훈련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딱 주고요. 대부분 이 개최국의 개최 도시로 소행성을 떨어뜨려요. 도쿄에서 열렸을 때는 도쿄의 소행성을 떨어뜨렸고 워싱턴에서 열렸을 때는 워싱턴 근교로 소행성을 떨어뜨렸어요. 올해 4월에 열렸던 이 학회에서는 이제 비엔나 근처로 가상 시나리오로 가상이야, 가상. 예, 가상 시나리오로 실제로 뭐 어디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전쟁 예. 나요, 전쟁.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러한 상황이 T-7년, 뭐 T-5년, T-3년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주어지고 그때 학회 참석자들이 모여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미션을 보내야 되는지.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떨어지고 네. 얘가 어떤 궤도로 날라오고 언제 떨어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해당하는 가상 소행성은 나사 웹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뭐 이름도 붙이고. 네, 이름도 붙이고. 와. 그런데 이름 자체에서 소행성이 리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소행성은 연도랑 뒤에 알파벳 두 글자, 그다음에 숫자가 붙는데 그쵸. 이거는 연도랑 알파벳 세 글자 정해놨습니다. 이 학회 규칙이 이름을 짜서 달라지는구나. 2023 PDC라고 정해놓고 이거는 이제 언리얼인 오브젝트로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냥 전 세계에서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전체 아카이빙 같은 게 되니까 진짜 리얼하게 약간 훈련 상황처럼. 네네. 실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토론하는 그러한 학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겠는데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약간 모의 훈련 같은 느낌이라 네, 모의 훈련입니다. 학회가 약간 발표도 되게 긴박할 것 같고 발표도 빈박하죠. 올해 잘했다, 네. 뭐 못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하겠네요.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 야, 잘했다. 회식이나 하러 가자. 뭔가 못 막는 경우 있나요? 저도 궁금한데. 네. 2019년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8년을 앞두고 소행성 하나를 찾았는데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거다라고 첫째 날 이런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해당하는 소행성의 뭐 정보 같은 것들이 예. 나오고요. 이 소행성은 뭐 크기가 100m에서 한 3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고 지구 충돌 예정일은 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엑서사이즈 네. 온리라고 붙네. 네,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것을 몰라서, 이제 혹시 사진 몰라서. 찍어서 누가 올리면 또 이게 잘못된 오보가 그런 되니까. 오보가 될 수 혹시 있으니까요. 몰라서. 그래서 이 소행성은 2019 PDC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미국의 그 워싱턴 지역으로 돌격하고 있는 소행성이었습니다. 지구 방위대가 또 출동을 해서 네. 나사의 많은 로켓이 그 소행성에 충돌을 했는데 실제로 그 소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알지 못한 채 이제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정작
날아가서 봤더니 눈사람처럼 생겼던 거예요. 어? 소행성이. 우리 눈사람처럼 생긴 소행성 있잖아요, 실제로. 있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머리와 그다음에 바디로 이루어진 두 덩어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소행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켓을 충돌시켰는데 하나가 남았구나. 예, 남았죠. 큰 몸체는 지구를 성공적으로 비켜 지나갔어요. 원래는 그 미국의 그 덴버 사막 지역으로 예상 충돌 지역이 거기였는데 근데 이제 머리는 머리 뉴욕. 때렸군요. 이제 실제로 맨하탄에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게 충돌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맨하탄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육지를 이용해서 혹은 배를 이용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맨하탄을 비울 것인지, 거기 또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네. 다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엑서사이즈,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소행성이 또 예상 충돌 위치의 가운데에 그 뉴욕 센트럴파크 맨하탄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21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학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소행성을 발견하는 것을 가상으로 했습니다. 더 혹독하네요. 네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로켓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 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지 못할 딱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런 예. 상황에서 네, 어떻게 될까?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정확한 충돌 위치를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훈련을 좀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뭐 비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운 좋게 또 바다일 수도 있고. 네. 지금 보시는 예상 추락 위치가 체코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 세 개국이 만나는 산악 지역. 에 예. 이제 떨어지는 거를 시나리오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6개월 전에 우리 인류가 한 140m 정도 되는 소행성을 찾은 것을 가정을 했는데요. 14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6개월 전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사나 다른 우주국들이 가지고 있는 로켓을 다 동원해도 6개월이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시간인데도 네. 부족하다는 거죠. 음.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할 때 가상으로 발표자가 이제 나사 국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헬로, 너희 로켓 몇 대 가지고 있어? 이럽니다. 그럼 나사 국장이 이렇게 대답. 우리 요즘 로켓 안 만드는데. 다 스페이스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해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전화를 안 받아. 트윗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 몇 대 있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50대. 근데 50대를 다 동원해도 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학회가 끝나고 나서 이 학회의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리트윗하면서 나한테 로켓이 좀 더 있었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아주 재밌게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찾으면 네. 살짝만 쳐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슉 하고 비껴나가죠. 비껴지나요? 근데 바로 앞에서 찾으면 아무리 때려도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질 애를 괜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오히려 도시로 가는 그렇죠. 도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행성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의 소행성을 빨리 찾으려는 그 망원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이제 소행성을 찾는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지금 맞습니다. 장비로는 너무 급해요. 더 멀리 보고 네.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멀리 있는 모기 잡아야 됩니다. 네,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행성 때문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네. 아, 또 유명한 이야기죠. 네, 바로 소행성 때문이 아니라 천문학자가 와. 소행성을 관측하려는 이러한 천문학자가 없어서 여기 또 천문연에서 또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유명하신 또 천문학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 소개를 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엔소스 알파라고 하는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그쵸. 올해부터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울의 지름이 1.5m 정도. 이 소행성을 찾는 망원경은 어디에 만들어지나 하면은 그 남반구 칠레 CTIO라고 하는 천문대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CTIO는 사실 망원경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칠레에 있는 천문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날씨가 가장 맑고요. 뭐 1년에 한 300일 이상 와. 아주 청정한 그런 날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가운데 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미 우리가 KMTnet 망원경이라고 남아공, 호주, 칠레에 설치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그 망원경이 있는 근처에 빨간색 원 위치에 그 망원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상 위치에서 이제 사진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저희 부서의 부서장님. 조성기 박사님 예, 보이고요. 맞습니다. 조성기 박사님 뒤에 이제 이몽서 박사님 오른쪽 계시고 누구신가요? 오른쪽은 이제 칠레 그 CTIO 천문대 대장 스티브 헤스코트라는 그렇군요. 그 대장님이랑 같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저기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저기 이제 예. 우리가 만들 그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 위치 올 초에 이렇게 사진 한 방 찍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들 그 소행성 탐사 전용 망원경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면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 결과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 후속 미션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소행성을 태양계 인싸라고 오호. 저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거예요, 정말. 네, 이것저것 쓰시고 좀 다니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우리가 또 데리고 와서 활용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태양계의 보물이고요. 소행성 탐사는 사실 나사나 이사나 작사나 이런 곳에서 이미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소행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포피스 프로젝트가 잘 안 되긴 했지만 또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너무 맛있긴 해요, 아포피스.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 눈물 흘렸었어요. 히든카드로 뭔가 다른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하야부사 2 탐사선이 소행성 류구에 예. 착륙해서 작은 로버를 이렇게 착륙시켜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죠? 네, 바로 태양입니다. 그렇죠. 네, 소행성도 이제 지구처럼 이제 자전을 해서 그렇죠. 일출과 일몰이 일어나는 거죠. 소행성 류구가 7.6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요. 저 멋지네요. 자전 주기를 바로 제가 구했습니다. 야. 네. 아. 네, 작사에서 저한테 이제 관측 요청이 와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축을 가지고 자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지 작사에게 제공을 했고요. 사실 멋지네요.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 탐사 타겟을 아. 이제 연구하고 관측하고 기여하고 싶었는데, 우리 거가 아니라 네. 남의 걸 도와준 거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같이 쓰는 거지만 네, 같이 쓰는 거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네, 우리도 우리 미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네. 재밌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저 약간 소행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오늘 소행성이 인싸인 이유들에 대해서 배워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자 같은 소행성. 사실은 상당히 인싸였던 친구였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김현님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 재밌죠? 재밌네요. 재밌죠? 네, 진짜 재밌죠?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